여러분, 혹시 최근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하지? 예전엔 이런 적 없었는데, 사실 이건 그냥 단순한 고민이 아닙니다. 제가 20년간 심리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대부분의 중년분들이 본인이 겪고 있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중년 우울증에 숨겨진 7가지 신호를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하니까 메모하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정보는 정말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하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갑작스러운 수면 패턴 변화. 여러분, 예전에는 잠을 잘 잤는데 요즘 들어 새벽 3시, 4시에 자꾸 깨시나요? 아니면 반대로 하루 종일 졸리시나요? 이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실제로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호르몬 변화와 함께 뇌의 신경전달물질 균형이 깨지면서 나타나는 초기 증상이에요. 제 상담실에 오신 김 씨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평생 잠만큼은 잘 잤는데 요즘 들어 잠이 안 와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우울증 신호였다니. 이분은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어요. 하지만 만약 이 신호를 놓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두 번째 신호, 예전에 좋아했던 일들이 재미없어짐. 여러분, 예전에는 드라마 보는 것도 좋아하고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좋아했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시큰둥하신가요? 이것도 중년 우울증의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의학적으로는 무쾌감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시작되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저희 어머니도 60세가 되시면서 갑자기 취미생활에 흥미를 잃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중년 우울증의 전형적인 증상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증상 있으신 분들 댓글로 나도 그래라고 써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 신호, 사소한 일에도 과도하게 걱정하게 됨. 이전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요즘 들어 유독 걱정되시나요? 자녀 걱정, 경제적 걱정, 건강 걱정, 머릿속이 온통 걱정으로 가득 차 있으신가요? 이것도 중년기 불안장애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불안감이 증폭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상담한 박 씨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예전에는 이런 성격이 아니었는데 요즘 들어 모든 게 다 걱정돼요. 밤에 잠도 못 자고 계속 이런저런 생각만 해요. 이분의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를 받으니까 3개월 만에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이야기한 3가지 중에서 해당되는 게 있으시면 이 영상을 더욱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나올 내용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잠깐.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 더 눌러주시고 주변에 이런 증상 있으신 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네 번째 신호, 기억력과 집중력 저하. 내가 뭘 하려고 부엌해왔지? 아까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뭐였지? 이런 경험. 요즘 자주 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히 건망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중년 우울증의 중요한 신호일 수 있어요. 우울증이 진행되면 뇌의 전두엽 기능이 저하되면서 집중력과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이런 증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제 친구 어머니는 이런 증상을 5년간 방치하셨다가 나중에 심각한 상태가 되어서야 병원에 오셨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왜 진작 알려주지 않았냐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절대 그런 후회를 하지 마시길 바라면서요. 5번째 신호, 신체적 증상들. 두통, 소화불량, 어깨 결림, 만성 피로.
이런 증상들이 계속 나타나는데 병원에 가도 특별한 이상 없다는 얘기만 듣고 계신가요? 바로 이겁니다. 중년 우울증의 가장 교묘한 점이 바로 이런 신체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중년층의 경우 우울증이 정신적 증상보다는 신체적 증상으로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70% 이상입니다. 이를 의학적으로는 가면 우울증이라고 부르죠. 저희 엄마도 계속 어깨가 아프다, 소화가 안 된다고 하셔서 여러 병원을 다니셨는데 알고 보니 우울증 때문이었던 거예요. 치료를 받고 나니까 그 모든 신체 증상들이 사라지더라고요. 6번째 신호, 사회적 관계 회피. 예전에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좋아했는데 요즘은 만나자는 연락이 와도 괜히 귀찮으시나요? 가족 모임이나 친구 모임도 피하고 싶으신가요? 이것도 중년 우울증의 중요한 신호입니다. 우울증이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를 회피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상황에서 더욱 고립되면 증상이 악화된다는 거예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7번째 신호, 미래에 대한 절망감.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뭘 해봐야 소용있나?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드시나요? 이건 중년 우울증의 가장 위험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게 되면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모든 증상들은 충분히 치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상담한 수많은 중년분들이 적절한 치료를 통해 다시 활기찬 삶을 되찾으셨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이런 증상들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둘째,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하세요. 하루 30분씩만 걸어도 뇌의 신경전 달물질이 활성화됩니다. 셋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잠은 뇌가 스스로 치유하는 시간이거든요. 넷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세요.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소통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찾아보세요.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것이 우울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꼭 메모해 두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의 핵심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길 권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지금까지 중년 우울증의 7가지 숨겨진 신호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께 해당되는 것이 있으시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건강이 가장 소중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중년기 부부관계의 위기와 해결책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그것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구독, 알림 설정해 두시고 기다려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건강한 마음으로 행복한 중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